얼마 안 남은 재판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소말리가 기겁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린 또 다른 범죄자가 제대로 참교육 당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방문하는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 경복궁의 담장에 누군가 락커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낙서를 남기고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과거 숭례문 방화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화재 사건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었죠. 추적에 나선 경찰은 10대 2명을 범인으로 체포했었고 20대 2명이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인물도 추가로 검거했었습니다. 사주한 이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 강모 씨로 자신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강모 씨에 대한 검찰의 1차 구형이 나왔었는데요. 검찰은 1심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청소년 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5천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모 씨는 딸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각 범죄의 법정 최고형을 합산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국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가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훼손당한 것을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모방범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소녀상을 훼손하고 모욕하면서 국가의 얼굴에 먹칠을 시킨 소말리가 창백해질 만한 소식이었는데요. 소말리 역시 업무방해, 갱, 약 복용, 딥페이크 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검찰에서 소말리 역시 경복궁 낙서 사주범과 마찬가지로 제2의 소말리가 탄생하는 걸 막기 위한 본보기로 삼겠다고 최대 구형을 주장한다면 소말리는 무려 31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 형량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현재 소말리가 돈이 없어 일반 변호사 대신 국선 변호사를 요청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10에서 20년의 장기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소말리를 변호해서 받는 보수가 4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열과 성을 다해 형량을 깎아줄 수 있을 리가 없겠죠. 한국법을 우습게 보고 있었을 소말리를 겁에 질리게 만들기에 충분할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말리는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된 건지 여전히 틱톡에 동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형량을 높일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말리가 자신이 DMZ를 넘어 북한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었죠. 사실 누가 봐도 DMZ는 커녕 동네 야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장소였고 매의 눈을 가진 한국 네티즌에 의해 남한산성 중턱 약수터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장소가 특정되어 추적당하는 걸 막기 위해 산에서 찍었던 것 같지만 한국 네티즌 수사대의 능력을 너무 우습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들통난 것도 모르는 건지 소말리는 계속해서 자신이 DMZ에 있다는 영상을 올리며 한국인들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Man, it's a hard life out here. They saying I'm going to jail. They saying all this bull. Nigga, I'm out here. I'm still north, near the DMZ. Shout out North. Shout out Kim Jong-un. Shout out Pyongyang. I'm gonna tell y'all one thing. The reason why I respect North Korea is because they're dystopian. They are a, fascist place, but they don't lie about it. South Korea is just as fascist. You just lie about it. So I might as well be in North Korea. Nigga, look, I'm out here in the wilderness, nigga. Snow, dying. Y'all niggas never gonna catch me alive. They sa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gonna come get me. Tell them come find me. I ain't scared of them. Shout out North Korea. Shout out Pyongyang. Shout out Kim Jong-un. 또 산에서 영상을 찍어 올린 소말리는 눈 덮인 숲속에서 불을 붙이려는 듯 나뭇가지를 들고 비벼대며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DMZ에 있다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소말리는 북한 노래를 틀고 북한을 찬양했죠. 그래도 저번 영상에서 교훈을 얻은 건지 이번에는 자신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특징 없는 숲속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완전히 학습 능력이 없는 멍청이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이 와중에도 북한을 찬양하며 탈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며 자신의 형량을 늘릴 증거물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소말리의 이번 영상은 뭔가 지난 영상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모든 게 장난이라는 듯 웃으며 낄낄거리던 지난 영상들과 다르게 이번 영상에서는 말투에서부터 상당히 화가 나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눈빛부터가 화가 가득한 눈빛이었고 평소처럼 아무 소리나 짓거리기보다는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한국을 비난하려고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게 된 것처럼 보였죠. 소말리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감옥에 가지 않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관심도가 떨어지면 기껏해야 일본처럼 강제 추방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반대로 소말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후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며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해 소말리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한국이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소환장을 받은 후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진 것도 소말리를 초조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였는데요. 소말리는 지난 9월에 한국에 입국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계절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랐던 소말리가 가을옷만 챙겨왔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찍은 영상에서 소말리는 서울의 폭설과 한파가들이 닥쳤는데도 덧입을 옷이 없는지 이전 영상들처럼 후드티 한 장만 달랑 걸치고 있습니다. 사실 소말리의 출신지를 생각하면 겨울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을 만도 했는데요. 소말리는 미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애리조나주 피닉스 출신으로 대학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한여름에는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겨울에도 최저기온이 8도 정도인 도시에서 한평생 살았던 소말리가 11월이면 겨울 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겠죠. 뭐 현지에서 사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소말리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쪼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말리의 돈줄이었던 유튜브 계정이 정지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말리가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분노한 한국 네티즌들이 소말리의 채널에 몰려가 신고, 폭탄을 터뜨려 순식간에 계정을 영구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새로 만든 유튜브 계정도 한국 네티즌들의 신고 러시로 날아갔고 틱톡 계정도 얼마 전 영구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새로운 틱톡 계정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고는 있지만 아직 수익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지난 석 달 동안 소말리의 수익은 사실상 0원인 상태입니다. 외국에서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물가가 비싼 서울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니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겨울옷을 새로 살 여유도 없었겠죠. 그리고 소말리가 받을 벌은 형사처벌이 끝이 아닌데요. 재판 이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와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문화재 훼손 또는 공공재산 피해 등 국가 및 개인으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잘못을 했으면 배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앞서 10년형을 구형받은 경복궁 낙서 사주범 강모 씨 역시 징역과 별개로 2억 5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청구받았습니다. 경복궁 돌담에 뿌린 라커 페인트를 지우는데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모됐었기 때문이죠. 강모 씨는 뻔뻔하게 돈이 하나도 없다며 복구 비용을 물어낼 수 없다고 버텼었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꽁꽁 숨겨놨던 8천만 원어치의 코인과 숨겨놨던 골드바 1개를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수익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소말리 역시 지금까지 민폐 방송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이 추징금으로 환수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커칠하니 현재 진행 중인 동덕여대 시위가 생각나는데요.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시위대 역시 엄청난 배상액을 물게 생긴 상황입니다. 동덕여대 측은 본관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수업을 막고 시설물을 파괴한 혐의로 시위대 21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학교가 입은 시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배상금이 청구될 예정인데요. 처음에는 피해 금액이 54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최근 업계 전문가들이 직접 견적을 내본 결과 피해 금액이 2배인 100억대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라커를 뿌린 지 오래되어 석재나 아스팔트에 다 스며든 상태라 거의 못 지우고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죠. 소말리와 강모 씨, 동덕여대 시위대 모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도 뒤따르는 법입니다. 소말리는 강모 씨나 동덕여대 시위대처럼 소녀상의 라커를 뿌리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지우기 힘든 모욕을 남기며 소녀상의 뜻과 의미를 훼손시켰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손해보상 청구는 소말리가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뒤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소말리가 한국에 재산이 없다고 배째라고 한다 해도 한국과 미국은 사법공조를 맺고 있기에 미국 사법부에 요청하여 소말리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압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사법부에서 협조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지만 소말리의 만행에 대해 양국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기에 충분히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지금도 소말리가 갚아야 할 죗값이 태산 같지만
소말리는 민폐 행위를 멈추지 않고 죄의 무게를 늘려가고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말리가 지하철에서 한국 노숙자 노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노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춤을 추라고 요구하며 조롱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라고 머지않은 미래의 지하철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을 소말리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경복궁 낙서범이나 소말리 모두 대한민국이 역사적 문화재와 유물을 지키는데 얼마나 진심인지를 우습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빼앗으려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실제 주요 몇몇 국가들은 한국이란 국가에 참혹하리만큼 아픈 역사를 준 것도 모자라 한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앗아가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경매 사이트에는 코리안 워, 레어 코리아라는 단어만 검색하더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경매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고 작년에는 대법원을 통해 고려시대 때 왜구에 약탈당했던 문화재인 부석사 금동관은 보살저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이 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심각히 여긴 한국의 국민들이 직접 해결하고자 뛰어든 것인데요. 지난 22일 국내 한 기업이 대대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해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물이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며 이 모든 것을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우리 땅에 돌려와 국가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 이들은 한국의 역사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만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결정하였다고 하며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과 태극기를 비롯해 전쟁 당시의 군모,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 등 현재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검토를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곳은 올해 5월 한국전쟁의 역사를 왜곡하는 한 중국인과의 언쟁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은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이다. 후원을 할 거면 깊게 알아보고 해라. 인프레쉬가 진행 중인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젝트에 해당 글을 남긴 중국인에 많은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했었고 인프레쉬는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통쾌한 공식 피드백을 해 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가히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현재 국내를 돌아다니며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주거개선, 전자제품,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를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찾아가 한국 전쟁 참전의 은혜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역사를 되찾아온다는 발표와 함께 모든 걸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것임을 전하고 있죠. 최동호, 이동은, 이세찬, 유재덕 등 놀랍게도 여기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프레쉬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작에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최근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전쟁에 자원한 10대 청년들의 참전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는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에 등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는 이 태극기를 서명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을 탄생시켰는데요. 키링의 뒷면에는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키, 휴대폰, 가방 등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한국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한국의 역사를 되찾는 프로젝트와 더불어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기업 인프레쉬. 평범한 많은 한국인들도 동참하며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게 기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참하였으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 기업에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